그럼 지금부터 보다 안전한 쿠버네티스 시크릿 관리를 위한 에코시스템의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야후 재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하고 있는 야마구치라고 합니다. 야후 재팬에는 지난 2017년에 입사했습니다. 데이터 프로텍션 테크놀로지라는 팀에 소속하고 있으며 입사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내 데이터 보호에 관한 시스템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업무가 데이터 보호에 관한 업무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내용 또한 사내 쿠버네티스 환경에서의 시크릿 데이터에 취급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시크릿 스토어 CSI 드라이버라는 프로젝트를 사내 쿠버네티스 플랫폼용으로 에코시스템으로서 도입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도입할 때까지 경위와 시크릿 스토어 CSI 드라이버를 어떻게 사내 컴퓨팅 플랫폼과 연계시켰는지 저희 회사 사례를 통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크릿 스토어 CSI 드라이버의 동작 원리와 이 에코시스템의 장점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또한 시크릿 스토어 CSI 드라이버를 슬라이드와 구드에서 SSCD라고 줄여서 말씀드릴 경우가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는 슬라이드 내에서 K8S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젠다입니다. 먼저 에코시스템을 개발하게 될 배경을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SSCD의 상세 내용과 이번에 개발한 에코시스템의 개요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SSCD를 에코시스템으로서 도입해야 했는지 순서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 데이터 보호의 일환으로서 야후 재팬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크릿 매니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각 시크릿 데이터의 보호와 함께 리보크와 버전 컨트롤 등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시크릿 매니저와 동일한 기능을 보유하도록 했습니다. 스토어하고 있는 시크릿 데이터의 종별은 다양하며 데이터베이스의 패스워드와 API 키, 암호화 키 등 실로 다양합니다. 시크릿 매니저는 이러한 사내의 많은 시크릿 데이터를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플랫폼용으로 최적화된 서비스도 있어서 개발자들이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계 서비스의 개발과 시크릿 매니저 자체의 운영 및 신규 기능 개발 등이 저의 주요 업무입니다. 야후 재팬에서는 다수의 컴퓨팅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시크릿 매니저에 대해 끊임없이 리퀘스트가 들어옵니다. 사내에는 파스, 패스 등 잘 알려진 것부터 쿠버네티스 기반의 자사 개발 플랫폼 등이 존재하고 있어 개발자가 서비스의 요건과 규모 등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을 결정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크릿 매니저는 상당히 많은 앱이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대규모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증 및 인가도 꼭 필요합니다. 인증 플랫폼 또한 사내에서 운용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고 있으며 아센지라는 OSS를 활용해서 구축했습니다. 시크릿 매니저를 이 OSS와 연계하여 적절한 액세스 컨트롤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내에서도 쿠버네티스를 활용한 개발이 주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쿠버네티스 내에서의 시크릿 데이터의 취급 또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만 시크릿 매니저와 쿠버네티스 환경과의 연계는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개발자에게 보다 편의성이 높고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또한 플랫폼에 따라서는 개발자의 니즈가 다양해서 보다 넓은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개발자는 필요할 때 수시로 시크릿 매니저에서 데이터를 취득합니다. 시크릿 매니저는 말하자면 금고와 같은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 비유하자면 금고 안에서 소중한 것을 꺼내 어딘가에 반출하는 것은 매우 불안할 것입니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도난당할 수도 있고 다양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개발자에 대해 특별한 지원이나 시스템이 없는 경우 스스로 시크릿 데이터를 취득하여 앱이 이용할 때까지 해당 데이터를 반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용까지의 과정은 개발자의 책무가 되는데 그 사이에 보안 리스크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용자가 많은 이상 개개인이 진행하는 시크릿 관리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책무를 가능한 한 줄이는 것도 시크릿 매니저의 관리자로서 필요한 일입니다. 에코시스템이 없었던 시절, 사내에서 어떻게 시크릿 데이터를 취급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3가지 방법을 취했습니다. 우선 쿠버네티스의 시크릿 리소스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이드카를 사용하는 방법과 세 번째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은 사내 특유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들 방법은 모두 각각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방법도 모두 개발자 측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게 하며 생산성이 떨어지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각각의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문제점을 들어보겠습니다. ソースを使ったシークレットデ 시크릿 데이터의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시크릿 리소스는 자주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시크릿 데이터를 필요로 했을 때 그것을 시크릿 리소스로 작성하고 대상 버드는 그 리소스를 환경 변수이거나 볼륨 마운트하여 취급합니다. 어디에서 시크릿 데이터를 가져올지는 여러 장면이 있지만 대부분은 CI/CD 상에서 시크릿 데이터를 매니페스트에 내장하여 작성하거나 개발자 스스로 매니페스트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시크릿 데이터는 에토세디에 저장됩니다. 에토세디는 해당 클러스터 내 쿠버네티스 시크릿의 무결성, 기밀성 담보를 위한 유일한 데이터 스토어입니다. 한편으로 시크릿 리소스에는 몇 가지 결점이 있습니다. 먼저 시크릿 리소스를 사용할 때 피할 수 없는 이슈가 에토세디의 암호화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평문으로 데이터를 스토어하기 때문에 기밀성 담보를 위해 에토세디 암호화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클러스터 관리자에게 해당 암호화 키의 키 관리 책임을 지게 합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클러스터 관리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한 시크릿 매니저에서 취득한 데이터는 그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시크릿 리소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약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니페스트에 삽입하거나 하는 그런 단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번잡해지기 쉽습니다. 거기다가 CI/CD 상에서 시크릿 데이터를 가공할 때는 그 데이터가 로그에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고 어쨌든 개발자 측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로컬에서 관리하는 케이스는 더욱 복잡합니다. 기밀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을 인증 유출로 게을리하면 데이터 유출로 이어집니다. 더불어 시크릿 리소스를 이용하는 버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개발자는 그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개발자의 인증 정보에 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다음은 저희 회사 특유의 사이드카를 사용한 방법입니다. 이 사이드카는 시크릿 매니저와의 연계를 위한 것으로 저희 팀이 개발한 것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은 버드 내에서 사이드카와 통신을 하며 사이드카가 가진 시크릿 데이터를 다룰 수 있습니다. 시크릿 리소스와 비교하여 사이드카가 대신 데이터를 취득함으로써 개발자를 시크릿 가의 비밀 관리의 책무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덧붙여 시크릿 매니저는 아센즈에 위한 액센스 컨트롤이 수반되므로 역사적인 경위에서 인증 정보를 시크릿 리소스로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증 정보를 시크릿 리소스로 두는 사양에서 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조금 전에 언급한 시크릿 리소스에서의 관리 과제가 생깁니다. 즉 사이드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현 측면의 문제로 사이드카가 시크릿 데이터를 취득할 때까지 애플리케이션은 처리를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개발자 스스로 그 명령적인 처리를 어딘가에 추가해야 합니다. 사이드카 자체의 리소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버드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이드카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클러스터의 리소스를 낭비하게 됩니다. 다음도 사이드카 마찬가지로 저희 회사 특유의 방법입니다. 이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도 저희 팀이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솔직한 접근법입니다. 사이드카를 통한 시크릿 데이터의 취득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자신이 직접 시크릿 매니저로부터 취득을 하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사양에 따라 구현하면 번거로움 없이 시크릿 매니저와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자 측에서 직접 시크릿 데이터를 다루지 않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문제점으로는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한 학습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 사양을 충족하도록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시크릿 데이터를 취득할 수 없었던 경우에 에러 핸들링이나 네트워크 에러 등도 애플리케이션 내에 구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함으로써 그 프로젝트의 의존 관계가 증가합니다. 이는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의 버전 관리와 해당 업데이트를 매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은 에코시스템이 도입되기 이전의 환경에서는 각각의 시크릿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은 개발자에 의존하거나 프로세스가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에 의존함으로써 사람이 뭔가에 수고를 들이지 않으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환경은 무시할 수 없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동화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의 구조를 만드는 그러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주력하는 것이 생산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상적인 환경은 시크릿 관리의 부담을 줄이고 특별한 사이드카, 라이브러리 또는 모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환경입니다. 보다 자유롭고 개발에 주력할 수 있음으로써 시크릿 관리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몇 가지 프로젝트를 비교하여 저희 회사의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에코시스템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4가지를 사내 환경이나 보안 시책, 도입 코스트 등을 가미해 검토를 해봤습니다. 엑스터널 시크릿 오퍼레이터는 리포지토리 내에서 연계를 위한 구현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내용으로 리포지토리를 포크할 필요가 있어 개발과 관리 면에서 단점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드 시크릿은 GitOps 전체 프로젝트인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GitOps가 권장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시큐리티 시책과의 보안 시책과의 균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단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시컵 볼트는 볼트 클러스터 자체 관리와 비용 면에서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선택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SSCD는 그 구성의 심플함과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만 사내 플랫폼과의 연계가 용이한 장점이 있어 가장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SSCD를 에코시스템으로 도입하고 플랫폼 레벨에서 시크릿 데이터 취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에코시스템의 핵심인 SSCD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CSI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상세한 설명은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스토리지 인터페이스 CSI는 컨테이너용 스토리지를 제어하는 API 사양입니다. 이 사양에 따라 구현된 CSI 드라이버는 스토리지에 접속하여 해당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의 스토리지 볼륨을 접속합니다. 스토리지 벤더는 CSI에 대응한 드라이버를 개발함으로써 대상 스토리지와의 연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CSI를 만족시킴으로써 쿠버네티스 외의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MESOS와 노마도 등에서도 동일한 처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 CSI 드라이버 가운데 외부의 시크릿 매니저로부터 시크릿 데이터를 취득하여 컨테이너의 스토리지 볼륨으로서 마운트하는 것이 시크릿 스토어 CSI 드라이버, 즉 SSCD입니다. 다만 SSCD는 CSI 드라이버 본체와 별도 구현이 필요한 프로바이더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SSCD를 사용할 경우에는 외부의 시크릿 매니저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바이더가 존재할 때 비로소 동작합니다. 예를 들어 AWS와 GCP, 애줄은 각각의 시크릿 매니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각각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바이더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바로 SSC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SSCD는 CSI 드라이버 본체 개발을 할 필요가 없이 프로바이더의 구현만으로 처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프로바이더 자체의 구현량은 많지 않으며 어떤 사양을 만족시키면 좋을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시된 인터페이스는 두 가지입니다. 구현 내용 또한 시크릿 매니저와의 연계가 중심이기 때문에 보다 심플한 구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연계가 유연한 구성 덕에 온프로미스 시크릿 매니저의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고 구현 또한 심플하기 때문에 쉽게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 슬라이드의 그림은 SSD 프로바이더의 동작을 나타낸 다이어그램입니다. 일반적으로 두 개는 데몬셋으로 디플로이 되기 때문에 각 워커 노드에 해당 두 가지가 하나의 세트로서 반드시 존재합니다. 마운트가 요구된 경우 이 슬라이드의 화살표의 흐름처럼 SSD에서 프로바이더로 리퀘스트가 보내주고 시크릿 데이터를 취득합니다. 그 후 대상이 되는 보드에 해당 취득 데이터를 마운트합니다. 노드마다 SSD와 프로바이더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드는 반드시 동일한 노드에 존재하는 프로바이더에 의해 시크릿 데이터가 마운트됩니다.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와 사이드카처럼 포드 내에서 액티브하게 시크릿 데이터를 취득하는 방법인 반면에 SSD는 개발자의 보이지 않는 데서 시크릿 데이터를 취득한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즉 플랫폼 차원에서 시크릿 데이터의 취득이 지원되기 때문에 시크릿 리소스를 사용할 때와 같이 운영 측에서 커버해야 한다거나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와 같은 사이드카와 같은 후속 보안 담보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시크릿 데이터의 마운트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컨테이너 기동하기 전에 SSD가 미리 템플릿 영역을 작성하고 있으며 프로바이더는 시크릿 데이터를 취득한 후 파일로서 여기에 기록합니다. 앱 측에서는 해당 파일을 출력하면 시크릿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포트가 사라지면 해당 파일 또한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 번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포트가 작성되면 그때마다 시크릿 데이터를 취득하는 동작 원리가 됩니다. SSD의 동작은 시크릿 리소스와 비슷한 보안적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크릿 데이터는 템프FS 영역에 배치되기 때문에 디스크 스토리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포트가 동작하는 동안에 한해 메모리상에 남게 됩니다. 또한 요구된 시크릿 데이터는 컨테이너에서만 참조 가능합니다. 시크릿 리소스에서는 쿠버네티스 API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출력이 가능하지만 SSD의 경우 컨테이너 내에 폐쇄된 방법을 쓰기 때문에 기밀성이 높아집니다. 또 다른 이점으로서 HDD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클러스터 관리자는 암호키의 키 관리에서 해방됩니다. 이처럼 개발자와 클러스터 관리자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것도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개발자 측의 이용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SSD에는 시크릿 프로바이더 클래스라는 커스텀 리소스 디피니션이 있어서 여기에 시크릿 매니저로부터 취득하고 싶은 시크릿 데이터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슬라이드에서는 아마존 EKS에서 SSD를 사용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스펙 이하의 프로바이더에는 AWS 프로바이더를 지정하고 오브젝트에는 대상이 되는 시크릿명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워크로드 리소스로서는 시크릿 프로바이더 클래스의 메타데이터명과 마운트 포인트를 지정하여 시크릿 데이터가 대상 컨테이너에 마운트됩니다. 이처럼 직접 시크릿 데이터를 매니페스트에 기재할 필요 없이 선언적으로 시크릿 내용을 기재하면 되기 때문에 개발 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SSD를 사용함으로써 개발자는 시크릿 데이터의 취급을 걱정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시큐어한 상태가 자연스럽게 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마운트된 시크릿 데이터는 자동적으로 업데이트되지 않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소개해드린 시크릿 프로바이더 클래스가 변경되거나 시크릿 매니저 측에서 시크릿 데이터가 변경될 경우에도 마운트된 데이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변경 상황을 반영하고 싶을 경우에는 보드를 리스타트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마운트하는 동작이 컨테이너를 기동하기 전에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 제한 자체는 역등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상적인 동작입니다만 시크릿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갱신하고 싶다는 니즈에는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SSCD를 사내 에코시스템으로서 어떻게 도입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에코시스템은 야후 재팬의 플랫폼용으로 구현한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SSCD를 도입할 때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SSCD를 에코시스템으로서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내 각종 플랫폼과의 연계가 필요했습니다. 시크릿 매니저와 인증 플랫폼, 쿠버네티스 플랫폼은 서로 협조하면서 동작합니다. 여기에 위화감 없이 각 플랫폼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SSCD를 에코시스템으로서 도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프로바이더 자체의 구현량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당히 명확했습니다. 대상이 되는 컴퓨팅 플랫폼은 쿠버네티스 기반이기 때문에 CSI 드라이버로서는 특히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다만 시크릿 매니저와의 연계에는 인증 플랫폼인 아덴지와의 연계도 필요했습니다. 프로바이더의 처리의 대략적인 흐름은 이 슬라이드에 게재된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처음에 인증 정보를 취득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으로 해당 인증 정보를 활용해서 대상이 되는 시크릿 데이터를 취득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데이터를 볼륨에 입력합니다. 사내 대부분 컴퓨팅 플랫폼은 인증 플랫폼과 연계하여 서비스 단위로 인증 정보를 불출이 가능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이 인증 정보를 사용하여 에덴즈에 의해 액세스 컨트롤되는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인증 정보는 X509 인증서로 발급됩니다.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예를 들어 서비스 계정 단위에 대응하는 인증 정보가 발행된다는 이미지입니다. 에코시스템은 이 인증 정보의 발행 구조를 답습함으로써 인증 플랫폼과의 연계를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프로바이더가 마운트 대상 포드에 대한 인증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사용하여 시크릿 매니저에 리퀘스트를 합니다. 액세스 컨트롤을 포드 단위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포드의 기동마다 인증 정보와 시크릿 데이터를 매번 리퀘스트하는 사양입니다. 이 인증 정보는 돌려쓰기 등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인증 정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밀성 관점에서는 인증 정보와 시크릿 데이터의 교환이 프로바이더만으로 완결되기 때문에 더욱 안전해집니다. 또한 이 일련의 흐름은 AWS나 GCP 등의 다른 프로바이더에서 행하고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각 프로바이더의 동작에 관해서는 리포지토리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내는 컴퓨팅 플랫폼에 따라 다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형태가 있습니다. K8s 아사 서비스로서 개발자에게 클러스터를 주는 것도 있고 중간 관리하고 있는 멀티 클러스터를 애플리케이션 실행 기반으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내에는 크고 작은 다양한 클러스터가 다수 존재합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컴퓨팅 플랫폼의 유스 케이스, 니즈에 광범위하게 대응하는 에코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SSCD의 구성의 심플함과 프로바이더가 외부와의 연계를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의 차이를 신경 쓰지 않고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에코시스템으로서 도입함으로써 각 컴퓨팅 플랫폼에서의 시크릿 데이터 취득을 플랫폼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개발자 측에서 보안에 신경 쓰는 부분이 더 적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향후 전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코시스템 자체는 일부의 플랫폼에서는 실전 환경까지 적용되고 있지만 사내 인지도는 낮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장점을 널리 알리고 더 많은 개발자들이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도입하지 않는 플랫폼에 따라서는 현재의 에코시스템의 형태를 유지한 채 도입할 수 있을지 검토 중입니다. SSCD는 시크릿 데이터를 파일로 만들어 컨테너에 볼륨 마운트합니다. 이 특성상 환경 변수로 취급하는 것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SSCD에는 추가 기능 중 하나로 싱커스 쿠버네티스 시크릿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운트한 시크릿 데이터를 다시 시크릿 리소스로 작성하는 기능입니다. 기존의 시크릿 리소스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 변수로의 적용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운트한 시크릿 데이터는 외부 리소스가 바뀌더라도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지 않는 제한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능으로 작성된 시크릿 리소스도 마찬가지로 갱신 시에는 한번 해당 시크릿 리소스를 지우는 등의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개발자의 수고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입을 미룬 경위가 있습니다. 해결책에 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지만 환경 변수로 시크릿 데이터를 다루고 싶다는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크릿 스토어 CSI 드라이버를 에코시스템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통합함으로써 개발자는 보다 안전한 시크릿 관리를 의식하지 않고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인증 처리부터 시크릿 취득까지를 SSCD가 실시함으로써 처음부터 시큐어한 상태가 자연스럽게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자는 시크릿 관리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개발 단계부터 안전하게 시크릿을 다룰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더 집중할 수 있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에코시스템으로서 쿠버네티스 플랫폼에 도입함으로써 야후의 개발 환경이 보다 안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로 관심이 생겼다면 꼭 SSCD 사용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마구치님 발표 감사합니다. 그럼 질문자를 모시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세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질문도 가능한 한 받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 하단에 퀘스천 마크를 통해서 질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는 라인 태국의 품라씨입니다. 품랩님,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품렛 분야왕이라고 합니다. 라인 태국에서 SR팀의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발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괜찮으십니까? 우선 만약에 포드가 재기동돼서 프로바이더가 시크릿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포드의 기동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시크릿을 취득하지 못하면 포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부 비밀에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니트 컨테이너를 사용하면서 이처럼 시크릿을 파일 마운트 해보았습니다. SSCD도 똑같은 기능일까요? 여러분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랑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 어떻게 비교를 하십니까? 그 방법은 유닛 컨테이너로서 애플리케이션을 인젝트해서 미리 시크릿을 취득하는 그런 방식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장점과 그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SSCD가 장점으로 생각을 해야 할지 어렵습니다만 비트 컨테이너보다 먼저 시크릿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이드 콘테너의 움직임도 생각하지 않고 미리 시크릿이 배치된 상태로 어플리케이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드 콘테너도 포함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당 컨트롤러는 라인 측에서 개발하고 있는 인하우스 프로덕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컨트롤러 차원에서 다양한 구현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SSD는 구현하기가 매우 쉽다고 발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지 보수가 간단하고 구현량이 많지 않다는 것도 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플한 것 같네요. 매우. 그럼 다음 질문 더 드려도 될까요? 당점에 관한 답변은 필요 없으실까요? 예, 그러면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환경 변수의 대응이라든가 시크릿을 자동으로 갱신하는 부분에서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드 콘테너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단점이 공통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SSD는 시크릿의 갱신이 좀 잘 미흡하다는 부분, 그리고 환경 변수로서는 취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려도 될까요? 시크릿 업데이트 프로세스는 엔드 투 엔드로 유저 시점에서 봤을 때 어떤 프로세스일까요? 업데이트 프로세스? 시크릿 업데이트 프로세스는 유저 시점에서는 어떤 것이 될까요? 시크릿의 갱신 프로세스, 유저로서는 애플리케이션 포트가 기동하기 전에 시크릿이 배치된 상태에서 전개된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크릿을 갱신할 경우에 유저로서는 두 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크릿 프로바이더 커스텀 디피니션을 갱신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의 포트도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로 답이 되겠습니까? 예, 그럼 유저들은 시크릿을 업데이트하고 리스터드는 유저가 코디네이트 해야 된다. 그런 프로세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포드, 수천 정도의 포드가 동시에 재기동하게 되면 시크릿 매니저에 부담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로바이더는 포드가 기동하기 전에 프로바이더가 시크릿을 취득하고 배치를 하는 흐름이 됩니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백 대, 수천 대의 포드가 기동하기 전에 해당 처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SSD와 프로바이더 그리고 외부 시크릿 매니저에도 당연히 부하가 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인상인데요.
아직 그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옵션이라고 하는데 디벨로퍼들은 개발자들은 일단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많은 앱이 기대하는 환경 변수에서 시크릿을 공개하는 일은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이것도 피처워크 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크릿을 배치해서 이트 콘테너로 억지로 환경 변수를 처리하는 그런 테크니컬 처리를 하면은 실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쿠버네티스 시크릿 리시스 직접 환경 변수로 취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사전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발표 중에 말씀드렸던 시가즈의 추가 기능 이것을 ON으로 하면은 시크릿이 마운트된 후에 시크릿 리소스로서 시크릿 오브젝트로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저는 마치 SSCD를 통해서 시크릿 리소스가 새로 만들어지고 그것을 환경 변수로서 종래처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 이 기능 자체가 아직 좀 믿음이 가지 않는 부분, 사고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입을 미루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구제책으로 어떤 어프로치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은 아직 조사 중, 검토 중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것인지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에코시스템의 리소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두 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스케일화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스케일화요? 현재 스케일에 관한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드에 대해서 SSCD의 포트, 프로바이더의 포트 하나씩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하의 얘기인데요. 이것은 초기 단계에서 계측한 수치인데요. SSCD와 프로바이더의 부하 굉장히 겸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세로축이 CPU 미리, 가로축이 퍼드 수가 되겠습니다. 퍼드 수가 증가함으로써 SSCD의 CPU가 얼마나 소비될 것인지, 그리고 프로바이더의 CP가 소비될 것인지, 메모리가 소비될 것인지 일단 계측은 해봤습니다. 이것을 본 결과 리소스를 그다지 소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드를 100개로 하더라도 200개로 하더라도 그다지 부하가 가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행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론치로 파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지금 현재 이용자 수도 적고요. 전개를 하고 있는 플랫폼 수도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부하가 가해질지는 미지수인데요. 이론치상으로는 얼마나 포트 수가 늘어나더라도 프로바이더와 SSCD는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